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0시 반에 중국장이 개장한 이후에 위안화 안정화 정책과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중국 증시가 1% 이상 급등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을 보시면은 1220, 1220원을 찍었고 그리고 나스닥과 S&P 야간 선물 지수가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길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 주체는 개인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를 9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이후에 최장 기간의 매도가 내일이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도를 하면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면서 사상 최고의 매도 행진이 이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자, 과연 한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내일 기적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내일도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1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그리고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아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요일 거예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를 했듯이 얘네가 장 막판에 내리고 있었지만 다시 끌어올렸다. 그리고 미국 말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대 급락이 나왔는데 그거는 다우하고 유럽이랑 끝나는 시간이 2-3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좀 더 유럽장이 길었으면은 쟤네도 1%대 급락은 안 나왔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오늘 한국 증시는 시작하자마자 양봉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시초가가 0.59%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왜 상승을 했을까? 첫 번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아침부터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 하이닉스, 차세대 메모리, D램 개발, 2020년 양산 뭐 이런 뉴스 빼고는 뭐 아직 뭐 그대로 나온 게 없어요. 이 뉴스 때문에 올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10을 발표한 이후에 생각보다 이제 소비자들이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시작부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음봉으로 끝났죠.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뜨니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시작했으나 바로 장 시작 5분 만에 다시 내려갔어요. 자, 이게 장 시작하기 전에 환율과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의 모습인데 개인들이 저는 아침부터 왜 달려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음봉이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달러도 1220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장 시작부터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으로 시작해서 뭐지? 야선도 내리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도 상당히 지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달려들까? 이런 의문만 남더군요. 물론 투심을 자극할 만한 뉴스 같은 경우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또 위안화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또 중간에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모나미라던가 불매운동 관련주가 좀 출렁출렁 했었는데 이 뉴스는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장중에 나왔는데 아침에 왜 이렇게 개인들이 달려드는 걸까요?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매수세가 있었나? 5분 동안 있었어요. 5분 동안 여기가 빨강색이었다가
바로 5분 만에 빠지면서 먹튀를 하던데 이 증시가 바로 얘네가 던지니까 마이너스 음봉 전환해가지고 아 오늘도 끝났구나 이러다가 갑자기 저 화이트리스트 제외 뉴스하고 경기 부양책이 탁 나오니까 모나미부터 시작해서 불매운동주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은 해외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원자재는 오히려 1% 정도 하락하면서 53불입니다. 지난번 오펙에서 감산 소식이 있어가지고 3% 가까이 올랐던 게 다시 1.5%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점점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내려갈 확률이 높고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로 9월 달에 무역 협상을 취소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취소를 해버리면은 더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에 분명히 플러스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가 지금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리고 있고 이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야간 선물이 개장하자마자 바로 내려 꽂고 있어요. 마이너스 0.47%. 아직 10분, 한 20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내일도 만약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뉴스에 대문짝하게 나올 겁니다. 외국인 10일째 대량 매도 하면서 지난 10월보다 더 팔았다 이런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원화 약세 짐 싸는 외국인 9거래일간 1.6조 매도. 자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는 강달러 증시네 해외여행 가기 참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경기도 오산이라고 매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기서 여러분이 유럽으로 바꿔보던가 아니면 뭐 어디 프랑스, 일본 뭐 다른 데로 아무 나라로 바꿔보세요. 뭐 캐나다로 바꿔도 좋고 아무 나라로 바꾸셔도 지금은 달러 약세 시대예요. 달러 약세 시대. 뭐 유튜브라던가 여러분이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외국인들이 방송을 하거든요. 프랑스라던가 아니면 뭐 이태리라던가 그런 외국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는데 걔네들이랑 우리랑 이야기하면은 정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싸져가지고 미국 놀러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소리야 달러가 얼마나 비싼데 지금 같은 날 무슨 미국 여행이야 라고 하시면은 진짜 잘못된 이야기라고 해드렸죠. 유로화로 보던 엔화로 보던 다 달러는 약세입니다. 유럽 애들도 지금 달러가 내려가지고 미국 한번 놀러 가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여행 유튜버라던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세요. 우리나라 산 거 말고 그런 거 보면은 달러가 지금 내려가지고 여행 가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봐봐요. 이거는 달이에요. 달 2016년도라던가 뭐 이럴 때인데 지금 이런 데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 무역전쟁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을 때 2017년도에 무역전쟁 있을 때 이렇게 확 올랐지만 오히려 지금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달러는 내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만큼 무역전쟁의 여파가 다른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계속 무역전쟁 피해국이냐 막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무역전쟁이 여러분 해결되려고 할 때 언제였습니까? 5월 달에 무역전쟁 다 끝난다고 하면서 이제 평화협정 서약만 남았다 이 말 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달러가 1180까지 올라갔었어요. 1180까지. 그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리는 거지 얘네가 지금 뭐 화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 달러가 안정화를 찾고 그 다음에 갑자기 GDP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GDP하고 그런 거는 반도체 생산이라던가 그런 거에 좀 원활하게 공급되거나 이제 판매가 호조되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막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예전처럼 막 2,600으로 달려가거나 3,000을 향해 달려가거나 그럴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예. 지금 미국 탓, 일본 탓, 중국 탓, 누구 탓 이렇게 계속 이제 변명거리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증시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던가 아니면 상한가 폭 축소라던가 그거 이야기만 꺼내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증시 부양책도 안 나오고 또 GDP라던가 그런 건 나올 때마다 또 마이너스 나오고 경제 성장률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 코스피 지수가 2600이라던가 2700, 2800 올해 안에 막 가거나 그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 안에 죽어도 못 갑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3%밖에 안 올랐는데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전부 다 개인이 시장을 이끌었죠. 그런데 개인이 시장을 이끌었을 때 코스닥 여기서 3%가 올랐던 그 이유가 뭐다? 진핑형 방한. 진핑형이 방한한다고 하니까 호텔, 면세점, 화장품, 그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식이 싹 다 올랐죠. 오늘도 요 중국 관련주가 되게 강했었는데 일단은 히토류 관련주도 되게 강했죠. 지금은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고려시멘트라던가 그 다음에 유니온 이런 애들도 아침부터 이렇게 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 불매운동이라던가 소재 관련주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넘어온 느낌이 나죠. 형성그룹이라던가 윙윙푸드라던가 크리스탈 신소재라던가 이런 애들도 아침부터 막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화이트리스트보다는 이제 중국 쪽을 좀 더 집중해 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뉴스가 중국 경기부양책 다음으로 요 한국,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어떤 거를 제재를 한다는 건지 써지질 않아가지고 무슨 제품이 제재가 되는 거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들 모르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본이 우리랑 대화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응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애들은 그냥 너네 그래 알았어 대화 안 할게 하면서 따로 뭐 지금 대화를 하자고 할 것 같진 않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쟤네가 이제 똥줄 타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대화를 할 거라는 그런 의도로 이걸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스피는 외국인은 그렇다고 쳐도 기관은 왜 맨날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방어 한번 딱 해주는 척 해놓고서 다시 4일 동안 매도를 하는데 얘네 그냥 옵션 때문에 산 건가 이 생각이 듭니다. 증시를 방어해 주려고 산 게 아니라 옵션 만기 때문에 옵션으로 돈 벌려고 얘네가 이걸 산 건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 둘 셋 넷 4일 팔았고 외국인은 9일째 매도 그리고 개인만 옵션 만기 이후에 풀매수. 오늘 2천억 원 가까이 또 개인이 샀는데, 2천 이렇게 치면은 벌써 얼마입니까? 6천억 원. 여기다가 이거 더하면은 7천억 원. 거기다 이 뒤에 것들 더하면은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아니, 기껏 신용잔고 줄어놓고 좀 내려가나 했더니 지금 이 상황이면 신용잔고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안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지금 코스피도 신용잔고 다시 늘어났고 코스닥도 지금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구조를 드디어 깼었는데 이제 다시 구조 위로 올라오겠네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여러분 또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자, 지난번에 매번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자, 이런 데서 투매가 나오면은 3개월 뒤에 또 투매가 나온다. 왜? 반대 매매가 있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는 또 3개월 뒤에 증거금 160%를 못 채우면은 반대 매매가 나간다. 물론 연장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위에서 내려갔을 때가 아니라 이게 이 밑에서 꺾어서 올라가 줬으면은 이 증거금이 160%를 채울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내려만 가면은 증거금이 140%를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고 이미 이 내려가면서 물을 타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트면서 돈 빌릴 수 있는데도 다 빌렸기 때문에 더 이상 현금을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3개월 뒤까지 이렇게 계속 지수가 질질 끌리면은 여기서 딱 3개월째 되는 날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연중 최저치를 가거나 그런다. 이쪽에서도 얘기해서 실제로 이렇게 됐고 이 위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또 여기서 반대 매매 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또 3개월 뒤에 또 반대 매매 나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2100에서 빠졌잖아, 2100.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월 23일이네. 그러면은 10월 23일 날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여기서 안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찌질찌질거리면서 안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물린 사람들도 이제 10월 23일이라던가 10월 25일, 23일까지, 이때쯤이면 이제 또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 증시가 여기서 꺾어서 한 2000까지만 올라가도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2109, 이 꼭다리에서 물리신 분들은 최소 지금 모든 종목을 봐도 마이너스 50% 이상 내린 게 많으니까, 최소 30%죠. 마이너스 30% 이상.
내린 종목이 많으니까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또 3개월 뒤에 가면 반대 매매가 또 나고, 그리고 외인기간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여기서 올라가봤자 이 정도고 찌질 거리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지금 세계 증시가 투매가 나오거나 그런 건 좀 멈췄잖아요. 지금 얘네가 더 투매가 나오기보다는 지금 나스닥도 이거 잘하면 양봉으로 전환하겠는데, 미국 증시가 지난 10월 달처럼은 안 빠지니까 우리가 따라가서 그만큼 빠지진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인기관의 수급이 개선돼야 되고, 외인기관의 수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 환율이 내려야 되는데, 환율이 내릴 만한 이 건덕지가 없죠. 한국이랑 일본이랑 계속 싸우거나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싸우거나 그러면은 환율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 GDP가 발표되고, 그 충격으로 또 올라가고 그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악재는 기다리고 있고 호재는 보이지가 않죠.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이 진짜 막 짧게 매매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지금 개인만 계속 사고 있는데, 이 코스닥도 아침에 보세요. 왜 갭이 떴지? 아침에 보시면은 시가가 0.07% 빨강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0.8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0.7. 그러니까 장중에 변동성이 거의 1%예요. 1%. 중국장이 개장해가지고 경기부양책 안 내고 그냥 했으면 그냥 끝났거든요. 얘네가 오르니까 이제 아시아 증시도 다 따라갔는데, 얘네가 뭐 경기부양책 안 내놓고 그냥 뭐 흐지부지하거나 미국이랑 계속 싸우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중국 증시도 따라가가지고 내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올린 주체가 누구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더 심각해요. 코스닥은 개인, 그리고 외국인 없어. 그리고 기관 없어요. 여기 뭐 산 거 있다고 해도 이 물량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물량이 너무 적고, 이거 하나 둘 던진 게 이거 3일치 합친 거보다 더 많죠. 그래서 코스닥도 여기 좀 한 600선까지 좀 와리가리 쳐주면서 올려주면서 좀 투심을 부활시켜 줘야 되는데, 투심이 지금 부활할 만한 뉴스가 없고, 오히려 8월 28일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작하고 여기에서 MSCI 이제 한국 비중 축소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 안에 올라가지고 나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빠지더라도 이런 데까지만 올라갔다가 나중에 조정을 받아야지, 여기서 내리고 있는데 나중에 악재까지 떠버리면은 쫙 빠지거든요. 근데 일단 외인기관 수급 좀 어떻게 좀 빨리 들어와 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거 봐봐. 8월 증시 하락에도 공매도 투자자 미소. 대부분 외인과 기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대주할 수 있는 물량도 없고, 우리는 한 달밖에 제한이 안 돼요. 얘네는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무차익 공매도라고 해가지고 가짜, 지난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없는 유령 주식 만들어가지고 찍어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그냥 빨리 상한가 좀 폭 좀 축소해주고 거래 시간도 좀 단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폭포수 치면은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지금 또 개미가 또 다시 개인이 또 다시 들어오잖아요. 개인이 또 다시 이제 좀 바닥인가 싶으니까 이제 들어오는데, 외인 기관들은 니네 또 들어오는 거나 얼커니 그래 한번 들어와 봐라 하고 지금 있어요. 왜 지금 그럼 기관 외인은 또 안 던지냐? 기관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꼬실 필요 없이 여러분이 들어와주면 땡큐베리 마치 하면서 고마워합니다. 위에서 물량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좀 시장 참여를 많이 해줘야지 다음번 더 던질 때 이 호가적으로 봐도 이 밑에 받아주는 물량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가가 좀 올라오면은 투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밑에서 살려고 막 걸어놓잖아요. 근데 계속 내려봐. 아예 없어. 호가 자체가 막 없어가지고 1% 다음에 막 마이너스 3%, 5%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못 던지니까, 이렇게 올라와줘가지고 투심이 살아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던져주고, 올라온 상태에서 공매도도 쳐서 빼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 94일생이었죠. 원래는 한국콜마에서 지난번에 좀 안 좋은 유튜브 영상을 직원들한테 시청하게 했었죠. 원래 조회 시간에 이 한일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이 사장이 열받아서
열받아서 저 우파 쪽 유튜브를 막 틀면서 뭐 여성 비하적인 뭐 발언도 있고 거기다가 뭐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그걸 틀어가지고 너무너무나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화장품 불매운동하자, 한국콜마에서 수출하는 화장품과 그리고 그 한국콜마 제품이 들어간 거 다 불매운동하자 했는데 이 사람이 사퇴를 했어요. 이분이 사퇴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이랑 토니몰이랑 모든 한국 화장품에도 불매운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미국 화장품밖에 못 써요. 쓸 수 있는 화장품이 없어.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애들 10%대 올랐죠. 물론 음봉으로 끝났는데 얘네가 원래 상한가 간 다음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 시진핑 방안 때문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상한가까지 가가지고 이쪽에서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콜마에서 좀 막말 논란 저 뉴스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그냥 쑥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더 빠지면서 안 좋은 모습 보였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오르다가 좀 빠지고 그랬어도 그래도 예전에 여기보단 낫죠.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DHC라고 BHC 아닙니다. BHC는 치킨이고 DHC라고 있어요. 여긴 또 일본 화장품 쪽인데 여기 일본 화장품 쪽인데 이것도 불매운동 하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다른 화장품들이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 올랐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내린 화장품이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있어요. 뭘까? 코스맥스.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마이너스 20% 나오잖아. 공매도 과열 종목 걸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마이너스 15%를 줄이고 지금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 대형주가 이 코스피 대형주가 마이너스 20%가 빠지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스피 이거 10몇만 원짜리 이 주식이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15%였어 봐봐. 그러면 이 8만 원대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야? 참 이게 답답해 죽겠네. 이게 뭐 때문에 내렸을까요? 얘도 뭐 막말을 했나? 아니에요. 얘는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깐 지금 뭐 일본 뉴스라던가 지금 뭐 북한 미사일이라던가 그런 거 잠깐 지금 넋을 놓고 있을 사이에 우리는 한 가지 잊은 게 있죠. 뭐다? 실적이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실적 발표기가 언제까지? 8월 16일까지. 8월 15일까지인데 광복절이라서 하루 쉬어서 그 다음날 플러스 1까지 해서 16일 날까지 해주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다? 2분기 실적 어닝 쇼크. 자, 지금 장이 정말 불안한 이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면은 그냥 뚜까 맞을 수 있다. 매번 이야기를 했죠.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다고 하고 어닝 쇼크로 외국인 기관 동반 양매도 평소에 물량도 별로 없던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있던 것까지 던져버렸죠. 그래서 외인 기관 평단가를 여러분이 외측하고 뭐하고 수급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라고 한 게 그런 거죠. 얘네들 여기에서 물려있는 물약 싹 해봐요. 그러면 평단가가 얼마다? 10만원대 초반이라던가 10만원대를 깨지 않아요. 그러면은 외인 기관은 지금 손해니까 무조건 이거 10만원대 위에 찍겠다 라고 생각하고 실적을 발표하면은 오히려 악재 해소하고 올라갈 거라고 네이버 게시판에 그렇게 써놓잖아요. 여기 한번 네이버 게시판 가봐봐요. 지금 들어가면 뭐 문상 왔습니다. 육개장 내놔라 이러지. 그렇게 써놔요.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생각한 거. 어닝 쇼크 나와도 이제 시진핑 방안이라던가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이거 가겠구나 하고 개인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현실은 공매도 과열 종목과 그리고 또 목표 주가 하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외인 기관 수급 있고 외인 평단가 있으니까 걔네들 손해 절대 안 본다. 한 번은 끌어올린다. 얘네는 공매도 쳐서 빼버리면 되지. 또 주식 빌려줘서 하면 되지. 선물로 수익 내도 되지. 우리보다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이 있으니까 외인 기관 걱정은 뭐해라? 접어둬라. 종이접기처럼 접어두세요. 자, 그리고 얘가 또 자회사가 있어요. 코스맥스 친구가 뭐다? 코스맥스 BTA. BTS가 아니라 BTI. BTI도 이렇게 10% 내렸잖아요. 와, 진짜 답답하죠. 자, 그리고 코스맥스 MBT. 얘는 별로 안 내렸는데, 코스맥스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논란의 중심 한국콜마. 한국콜마는 사장이 사퇴했는데도 내렸죠. 왜 내렸을까요? 이제 사장 사퇴했으니까 이제 끝 아닌가?
하지만 윤동환 씨가 사퇴를 했어도 어차피 가족기업 이제 다음에 취임할 사장이 어차피 가족일 거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콜마가 또 계속 신저가를 가고 있어요. 한국콜마가 계속 신저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라는 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YG 엔터테인먼트도 실적을 발표했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자, 양현석 씨 검찰에 출두하고 난 다음에 한번 팍 내렸다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YG 엔터테인먼트 영업이익률이 얼마일까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84.4%. 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라던가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이거를 또 제가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노랑 딱지가 걸리던데. 이걸 글자로 쓰면은 이게 안 걸리려나. 이거 열심히 영상 한 2시간 동안 넘게 만들어 놓고 특정 단어에 노랑 딱지가 걸려가지고 이번에는 이거를 글로 쓸게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신저가 가다가 또 검찰 출두해가지고 내리다가 오늘 또 내렸는데 실적은 그냥 개판이에요. 개판. 전년 대비해가지고 84.6%. 여기 보시면은 이 가이런스에 충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습니다. 여기서 84.4%면은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으로 봤는데 단기 순손실이구나. 그럼 그렇지. 이 단기 순손실이 단기 순손실이 64억으로 적자폭이 확대가 됐는데 지금 여기 빅뱅의 승리 씨도 이제 빅뱅에서 은퇴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3, 4분기에는 실적이 더 안 좋을 수 있겠죠. 이런 날에 또 개인분들만 사고 외인기관 먹튀하고 그랬는데 이 실적이 진짜 중요해요. 실적이 중요해. 밑에서 치고 올라오다가도 오늘처럼 이제 실적 발표하고 뚝 까맞는 주식들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언제가 조심해야 된다? 8월 14일 날 발표하는 회사하고 8월 16일 날 발표하는 회사. 정말 주의하세요. 반대로 오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주식도 있어요. 내려간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간 주식도 있죠. 하지만 얘는 운이 좋았어요. 왜? 얘가 코스닥 5% 빠지고 그때 실적을 발표했어 봐요. 그러면은 실적이 나발이고 끝났죠. 자, 다날, 주식으로 돈 다 날렸다 했을 때 그 다날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관련주인지 아시는 분 알죠? 포켓몬 관련주였습니다. 예전에 포켓몬 AR 관련주 중에서 이 다날에서 결제 서비스를 한다 해가지고 포켓몬고가 한국 들어온 다음에 쫙 올랐었죠. 근데 얘가 또 기생충, 회충약 그 기생충이 아니라 영화 기생충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이 바른손 ENA에 투자했었다가 그 바른손 ENA가 주식이 뻥 뜨니까 그냥 주식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희대의 나쁜 놈 이 소리도 들었었는데 7월 2일날 4,500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2,000원에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여러분 이 한 달 사이에 이 정도 빠졌는데 이걸 년으로 보세요. 년으로 보세요. 이게 10,000원이 넘던 주식이었어요. 옛날에 10,000원이 넘던 주식. 근데 10,000원이 넘으면 뭐예요? 여기서 횡보를 몇 년이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이 10년 넘게 횡보만 하다가 지금 올라왔습니까? 못 올라왔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작년만 기준으로 보세요. 작년에 최고 5,700원이었단 말이야. 작년에 이 주식이 빠져가지고 이런 데서 물을 탔으면 이거 과연 탈출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10월 달에 막 빠져가지고 주가가 개박살난 상황에서 이 주식을 물을 탔다. 그러면 빠져나왔을까? 여기에서 물을 탔다고 해도 여기서 물 탔으면은 빠져나왔을 텐데 했는데 자, 내가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1억을 샀어도 만약에 내가 한 이 정도에서 물렸으면은 여기 빠졌을 때 물을 탔으면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되는데 여기서 과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뉴스 한번 나왔을 때 이제부터 랠리 시작이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7월 2일날 다날이 왜 급등을 했죠? 다날이 7월 2일날 뉴스를 한번 딱 살펴보시면은
다날 암호화폐 결제 사업 성공 가능성. 근데 이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한 10시 이전에 이게 싹 빠져버렸어가지고 판단력이 정말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걸 탈출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거 거의 못 빠져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샀었어도 내가 1억 원어치를 샀었어 봐. 그러면은 은행 대출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추매해봤자 1억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추매할 때는 한 몇천만 원 정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생각을 해봐. 평단가를 낮춘다는 얘기는 내가 1억을 넣었으면 평단가의 50%를 낮추려면 최소한 2억이라던가 똑같은 1억 정도를 넣어야지 내 평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1억을 샀는데 여기서 고작 1000만 원을 넣는다고 해서 평단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않겠죠. 한 여기 얼마야? 한 4,700원 정도라면 내 평단이 한 4,300원 정도 되는 정도? 한 이 정도까지는 줄어들겠네. 4300. 1000만 원 정도 넣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한 4300 이 정도까지 줄어드는데 여기서 바로 탈출을 했으면은 상관이 없죠. 여기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진짜 주말에 답답해 죽겠는 게 그 동호회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주식이 내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다고. 그런데 전화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월 달에 내리고 조금 올라왔을 때 조금 지수가 올라올 때 물을 탔다. 그래서 손실이 더 커졌다. 이 말을 다 해요. 그때 물만 안 탔어도 됐는데 물 타기 전까지는 여유 자금이었는데 자기네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던가 뭐 따로 돈을 빌렸는데 이게 1년 안에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나마 다날 같은 경우에는 탈출의 기회라도 있었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런 애들 샀었어 봐요. 뭐 아모레퍼시픽은 진짜 개인들이 많이 사요. 그 모 펀드 전문가가 옛날에 아모레퍼시픽으로 대박 났다. 요 한마디에 그걸 똑같이 사는 사람도 오지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을 막 그때 샀었어 봐요. 여기 10월에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최소 이 정도에 물려있다라는 얘기야. 이 정도에 물려있어. 응? 이 정도에 물려있어가지고 내가 물을 이런 데서 타봐요. 올라올 때 탔겠죠. 내려올 때 탔겠어요? 이런 데서 탔어 봐봐. 그러면은 여기서 물 탄 거에서 여기서 더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손실만 더 커진 거야. 손실만 더 커진 거야. 여기까지 내가 올라왔다고 해도 여기서 물린 사람이 여기서 물 타봤자 얼마나 되겠어. 한 평단 이 정도까지 줄었다고 해도 오히려 손실만 더 커지고 고통의 시간만 더 길어지고 이제 그리고 또 물 탔던 돈은 뭐다? 빌린 돈. 그래서 이자만 더 나가고 아 내가 왜 물 탔을까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한 번에 타고 막 그게 아니라 손절할 용기가 없으면 진짜 주식하면 안 돼요. 주식하면 안 돼. 아니 언제쯤 오를까? 왜 오를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냐고요. 더 이렇게 떨어지고 더 안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라는 게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막 역발상 투자라던가 뭐라던가 막 그런 거를 더 하면서 저는 또 오늘도 추매를 했습니다. 내릴 때마다 추매하면 됩니다 하는데 본인은 개인이잖아요. 본인이 뭐 맨 처음에 100만 원을 시작했다고 해도 계속 추매하다 보면 본인이 나중 대주주 된다니까요. 대주주. 계속 추매 해도 주가가 안 오르면은 본인 대주주 돼가지고 나중에 IR 담당자가 차까지 보내줘요. 집에 와가지고 주주총회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나온 다음에 아까 망가지는 코스맥스 그리고 YG엔터 같은 이런 주식도 있다. 그런 애들은 오늘 같은 장에 이렇게 안 올랐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소 반 이상은 올랐어요. 반 이상.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대신 매수 주체가 개인이었고 대부분의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했다. 히토류는 고려시멘트 이런 애들 아침에 급등했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중국이랑 관련 안 된 주식이 없어. 그래서 시진핑이 방한을 하던가 뭔가 하던 게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진핑 형과 안 관련된 주식이 없잖아요. 지금 상승 하락 종목만 봐도 이게 다 뭐야? 이거야 뭐 이낙연 관련 주고 뭐 그러지만 지금 뭐 화장품, 면세점, 게임, 엔터테인먼트 거기다가 이제 중국 회사 뭐 다 죄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특히 코스닥에는 중국 회사라던가 중국 관련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시진핑 방안이라던가 이런 게 진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전화만 한 통화 내가 지금 갈게 이런 전화만 한 통화만 해도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그리고 오늘 대북주가 올랐어요. 참 웃기죠. 미사일을 쐈어요. 북한에서 분명히 금요일날 미사일을 쐈거든요. 근데 왜 빅텍은 내리고 요 한창, 아난티,
좋은 사람들 이런 애들 올랐을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김정은의 친서에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 아름답구나. 이 이야기를 했고, 한국과 그리고 미국의 군사훈련에 되게 불만이 많은가 보구나 하면서 고충을 잘 들었대요. 무슨 중대장이 마음의 소리에다가 편지를 읽어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또 대북주가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난티, 한창, 좋은 사람들, 뭐 요런 애들 기술적으로 조금 올랐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건드리면 안 된다. 왜? 대북 산업이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 남북이 돈독한 관계가 됐었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남북 관계가 너무 돈독해져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화요일과 그리고 금요일 서로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돈독한 관계가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미사일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도 마음 놓고 더 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젠, 아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4%가 내렸다가 또 양봉 전환으로 마감이 됐는데 야, 얘 진짜 참 대단합니다. 얘가 오늘 마이너스 4%까지 빠졌었거든요. 시가부터서 마이너스가 됐었잖아요. 쫙 빠지다가 플러스 9%까지 올라갔다 6%로 마감됐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단 말이야. 마이너스 4%로 빠졌다가 플러스 2%로 올라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었는데 계속 반등은 나오는데 얘 못 갑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 과거의 신라젠의 그 영광에 취하면 안 됩니다. 영광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영광 굴비밖에 없고 예전에 신라젠이 4만원대까지 내려갔었잖아. 4만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때 4만원까지 빠져가지고 이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여기 11만원까지 막 올랐던 그 시절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임상이 나가리 된 그 상황이고 여러분 나가리는 일본어가 아닙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왜 일본어를 써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나가리란 단어는 일본에도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데서 사면은 망한다는 사실. 지금은 임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올라가거나 그럴 리는 없어요. 신라젠 지금 뭐 들어갈 필요 없고 얘 내린다고 해서 지금 뭐 코스닥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 그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혀 반등이 안 나오고 개인만 계속 사고 있다라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얘네는 영향이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안 가면 얘도 같이 1+1 삼각김밥처럼 안 가고 그러는데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힘을 잘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고 오히려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면세점 그다음에 막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럴 때는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개인이 많이 들어온다. 개인들은 이 중국 관련주를 좋아하는구나. 이 노트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게임주들이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은 컴투스를 살펴보시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잠정치가 15.3%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 감소라고 돼 있어. 이게 여기 거 이런 걸 딱 하면은 이건 로봇이 쓴 거거든요. 이거 로봇이 써가지고 보면은 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분기란 말이야. 1분기 대비해서 비교한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전년 대비를 봐야 되는데 전년비에 대비해서 11.3%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올랐고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네. 이렇게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게임주들은 다 특징이 뭡니까? 요런 컴투스처럼 무거운 주식이 아니라 미스터블루 이런 애들처럼 좀 잡주성 애들이 빵빵 나오고 신작 출시한다 뭐 한다 하면서 빵빵 나오고 그런 애들이 오르지 지금 컴투스처럼 과거에 중국 열풍에 같이 올랐던 그런 게임주들은 지금 전혀 못 가고 오르지 못하고 그냥 기술적인 반등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컴투스 뭡니까? 맨날 기술적인 반등 이딴 식으로 나오고 빠지고 그래서 여기서 뭐 올라왔다고 해도 뭐 좋은 거 없어요. 꼬셔봤자 10만원대 빠지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리고 실적도 별로 볼 거 없었고 넷마블이 오늘 실적 발표했죠. 넷마블 오늘 실적 나온 다음에 0.22% 올랐습니다. 여기 전년 대비해가지고 46.6% 감소. 근데 이 감소가 지금 가이런스를 충족했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죠. 가이런스를 지금 체크가 돼 있나? 이 가이런스가 5311이고 영업이익이 332억, 영업이익이
332억이 나왔으니까 꽝입니다. 예, 아쉽게도 꽝입니다. 예, 넷마블 어닝 쇼크죠. 예, 어닝 쇼크인데 오늘 그래도 좀 오르지 않았나요? 예, 그냥 코스피 코스닥 오르면서 예, 같이 그냥 오른 거고, 요 미스터 블루라던가 이런 애들 움직이면서 그냥 같이 움직였고, 실적은 꽝입니다. 별로 기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면은 주가들이 요렇게 별로 안 간다. 근데 장이 안 좋으면 얘네들 더 빠져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일단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별로 안 빠진 거죠. 던질 애들도 이게 장이 안 좋으면 안 되겠다, 빨리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이 좀 좋으면 조금만 더 볼까 하면서 안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심이 되게 중요하고 시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DB손해보험이라던가 이 손보 관련 회사들 실적이 나왔어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DB손해보험으로 바꿨다. 내가 삼성화재를 애니카 다이렉트 썼었거든요. 삼성화재도 같이 나왔어. 일단은 DB손해보험부터 봅시다. DB손해보험 영업이익 144억 원. 전년 대비해서 46.1% 이렇게 보시면 감소야, 감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 뒤에 표시가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딱 잘 봐야 되고, 아까 전분기인가 전년비인가 딱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이라던가 이런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호재고 금리 인하는 악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하했죠? 자,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보험과 은행주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서 신저가 행진 지금 나오고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은행주의 호재, 그리고 보험회사는 역시 호재. 하지만 금리 인하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험주가 요즘 신저가에 연일 행진을 하고 있어요. DB손해보험 중요한 거는 우리 금리 인하를 언제 했다? 예, 7월 달에 했어요. 7월 달. 7월 달이면은 넘버 3. 예, 넘버 3. 모기가 있네. 저 모기 좀 잡고 할게요. 왔다. 모기 새끼 저거. 잡았다, 씨. 어디까지 했었더라? 맞아. 넘버 3. 3분기. 예, 3분기. 3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3분기에 됐으면은 3분기는 실적이 어떻다? 예, 더 안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삼성에서 화재보험인가? 삼성화재도 또 실적이 발표됐는데 얘네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럼 다음 분기도 또 실적이 안 좋겠죠. 전 보험주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에 삼성화재 말고 삼성에서 보험이 또 있었는데 삼성생명인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샀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길래 그때 잠깐 탑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와, 얘 여기까지 내려갔구나. 내가 얘를 10만원대인가 그때 옛날에 샀었는데 반토막이 났네. 와, 야, 신의 한 수였구만. 신의 한 수. 가봤자 13만원. 내가 12만원대 팔았거든요. 13만원까지 가봤자 갔었고 빠지니까 요만큼 떨어졌는데, 와, 아니 미국이 그 다음에 계속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좀 했고, 근데도 이 보험주가 못 가고 그랬는데, 야, 보험주가 여러분 이래서 무서워요. 2017년도에 14만원대였던 주식이 지금 67,000원. 거기다 신저가 가고 그랬는데, 얘는 지금 가려면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할 상태입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더하지 금리 인상은 안 하거든요. 야, 얘네들 어떡하냐? 삼성화재하고 이 보험주 큰일 났네요. 보험주. 와, 얘는 더 했을 거예요. 32만원까지 갔었는데, 아니 얘 더 갔었어. 예, 맞아. 33만원이었던 게 이쪽까지 왔네. 보험주 이런 애들 지금 건드리다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실적 한번 보십시오. 여기 수익성 부진에 6%대 하락.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44.6%. 아까 DB동부화재도 44.6%. 비슷하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거 보면은 뭐다?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보험주는 건드리면 뒤진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해도 얘한테는 악재예요. 그리고 오늘 내린 게임주가 또 있죠. 일단은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올랐던 그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 오늘 10%대 하락. 얘는 원래 뭐 신작 게임 출시 갔다가 계속 점상 올리고 그렇게 장난쳤던 주식이니까 그냥 떨어져도 이유 없이 그냥 떨어지고 실적 나와서 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얘하고 또 같이 움직였던 드래곤플라이 오늘 여기 보시면 12%대 하락. 12%대 하락했고, 얘가 뭐 실적이 나왔나?
살펴보시잖아요. 안 나왔어. 그럼 그냥 뭐다? 그냥 빠진 거야. 이유 없이 그냥 올랐으니까 그냥 빠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유 없이 그냥 25% 올렸잖아요. 옛날에 스페셜 포스로 잘 나갔던 주식인데 25% 올렸는데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 몇 프로 빠진 거죠? 25%에서 11%로 끝났으면 14%에다가 플러스 12를 더하면은 26% 마이너스 26% 이렇게 빠진 건데 이런 이 호가야 할 거 이런 거 건드리기 힘든 주식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얘를 옛날에 매매를 해봐서 하는데 얘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매매하면 모를까 얘 못 잡아요. 그리고 실적 좋을까요? 얘 1분기 실적 보세요. 1분기 실적이 좋아요? 마이너스 8억 적자인데 마이너스 8억 적자 회사가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가지고 잘 나올까요? 상패 안 되면 다행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죠. 1년, 2년, 이번 연도도 만약에 적자로 끝난다. 그럼 3년 연속 적자에다가 그 다음 년도 아슬아슬하죠. 이런 애들 나중에 상패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아직 상패되거나 그러기에는 한참 남았는데 이게 물려가지고 길게 끌고 가다가 한 3, 4년 차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상패 시즌이 막 다가오고 막 내게 적자가 연속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해져가지고 미쳐버립니다. 자, 그리고 AP 시스템에서도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 발표 기간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AP 시스템 실적 나오고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까? 예, 6.37%까지 올려서 오늘 VI까지 꽂힐 줄 알았는데 VI까지 안 꽂혔어. 그런데 얘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내려 꽂았어요. 아니 이게 실적이 분명히 나쁘진 않은데 마이너스 3.5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지금 보면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69는 54인데 69.4% 감소했대요.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실적이 이게 나쁜가? 이거를 맞춰보면 되잖아요. 가이런스만 충족하면 돼요. 가이런스. 겉봐 내가 이거 봤다니까.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1448 여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고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17.4% 증가했다니까요. 아까 그게 좀 기사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클릭했나? 1분기 거 클릭했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때려서 내리길래 아니 뭐 이딴 주식이다 했지. 지난번에는 실적이 여기까지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꼬셨다가 촥 빠졌었거든요. 이렇게 실적 나온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폴더블 폰 다시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장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실적 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니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OLED라던가 뭐 요 QLED라던가 요런 쪽은 솔직히 이 롤러코스터 이게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근데 내가 AP 시스템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다?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면 기본 일주일이라고. 기본 일주일. 그러니까 얘는 한 번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 5일 뒤에 잡아야 돼. 5일 뒤에 잡아야 돼. 아 그게 내가 이거를 해봐서 알아. 이거를 얘를 몇 번이나 먹어봤는데 사골로 외웠는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한 번 오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2주 뒤에 오르잖아요. 2주 뒤에.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안 올랐어. 안 오르고 내려갔는데 얘가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잠깐 이 연중 신고가 한번 찍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신고가 찍고 내려갈 때도 진짜 굴곡이 너무 심해요. 이런 데서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다시 이쪽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래서 얘는 못 잡겠는 게 그런 거야.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막 음봉 나왔을 때 막 이런 데면은 잡아도 될까 하시는 분은 음봉 나와서 밑으로 밀릴 때가 아니라 밑에서 지지해주고 이게 좀 와리가리 칠 때 그럴 때 올라가고 하고는 그런데 얘는 개인적으로 좀 호가 창도 되게 두껍고 너무 두꺼워도 안 좋거든요. 무겁고 얘 할 바에 차라리 적은 돈이면 UTI라던가 그런 애를 하는 게 더 낫었거든요. 근데 UTI는 이제 좀 갔어. 시대가 많이 갔어. 얘는 너무 신고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얘는 좀 조정 더 주고 더 롤러코스터 칠 확률이 높은데 이 AP 시스템이나 OLED도 솔직히 지금 증시가 아니죠. 뭐 9월 달에 여러분이 저 갤럭시 폴드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미리 사놓으면 오를까 이 생각도 하겠지만 큰 틀을 봐세요. 9월 되기 전에 MSCI 비중 축소하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거 떠가지고 증시가 더 조정을 주지 않을까. 증시가 조정을 주면 내 종목도 같이 빠지니까 너무 막 길게 보지 마세요. 지금 길게 보면 여러분 진짜 끝날 수 있어. 끝날 수 있어.
그리고 봉오동 전투가 지금 200만을 돌파했대요. 200만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컴퍼니 K가 4% 가까이 내렸어요. 오늘 같은 날 4% 내렸죠. 근데 사람들이 광복절이 이번 주니까 분명히 봉오동 K래. 컴퍼니 K 또 보러 가는 사람 많겠지 하면서 오늘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주가는 반대로 가죠. 오늘 메릴 린치가 단타치고 튀었어요. 외국인 들어왔다 이렇게 먹튀하고 나가고 얘는 철저하게 이슈로 간 종목인데 또 시간에서는 좀 장난치길래 이거 내일 올리려나 이 생각도 했지만 얘는 좀 그렇더군요. 움직임이 아니라 이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잖아. 광복절 날 많이 보겠지. 근데 저는 봉오동 전투를 별로 볼 생각이 없어서 전 디오도 그렇고 이 국뽕이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한일 이슈라던가 이런 걸로 딱 이렇게 막 그런 시장을 파고드는 그런 영화는 잘 안 보거든요. 디오도 막 신지식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 보면 진짜 간첩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억지로 봤었는데 정말 재미없었는데 이거는 200만 돌파한 게 재밌어서 돌파한 건지 아니면 애국심에 돌파한 건지 제가 모르겠네요. 걸캅슨가 걔네도 200만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애국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나미나 그런 애들은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 뉴스에 막 오르고 그랬는데 얘는 오늘 또 안 갔고 모나미는 갑자기 10%대 급등을 했죠. 그 뉴스 나온 다음에. 근데 모나미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1, 2, 3. 이때 실적 발표하면 끝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 모나미 들어가기 좀 빡세죠. 여기서 실적 발표하고 한번 내려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막 너무 막 불매운동이다 뭐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증시가 진짜 뭐 이상한 테마, 이상한 이슈 아니면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 막 국민연금도 왜 일본에다 투자하냐, 일본 주식이나 일본 채권이나 그런 거 사지 말라 하면서 막 지금 난리 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반대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이 주식이나 이런 거 다 팔아버리면 우리나라 증시 또 개박살 날 텐데 우리가 저쪽에서 돈을 빼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 증시에서 돈을 빼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좀 생각을 안 하나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막 너무 과열되고 그래서 증시도 그렇고 나라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도 오늘 내렸거든요. LB세미콘이 내린 거는 그거예요. 방탄소년단들이 잠깐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기에 접어든답니다. 방탄소년단들이 들어가면은 얘네들도 뭐 이제 이슈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슈가 이렇게 딱 죽어버리면은 이 주가가 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옛날 싸이 관련주 뭐 있었더라? 이스타코 아직도 있나? 주식 그거 상폐됐으려나? 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잠복기, 이 활동 중단을 하면은 주가가 내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쉬면 좀 이제 관련주가 안 가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 방탄소년단들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일본에서 막 출연 금지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콘서트장 대관 안 해져가지고 뭐 막을 수 있다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본은 뭐 지방 경제 문화 육성을 위해서 한국 가수들 콘서트나 그런 거를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K-팝 콘서트는 막고 싶어도 일본 지역 경제의 타격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없습니다. 타격받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대마도하고 저기 도토리라고 해가지고 그 명탐정 코난 유명한데 그쪽 한 군데하고 스시마 여기가 대마도인데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편의점도 하나밖에 없고 완전히 컨츄리 오브 컨츄리고 여기는 뭐 보통 낚시라던가 자전거 타러 가시는 분 있고 그리고 여기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편도인가 비행기가 3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정말 싸가지고 가는 동네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 후쿠오카 그 다음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대도시에는 중국인 방문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인 비중이 별로 들어가지가 않고 중국인 한 명이 한국인 소비 3명을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역 경제에 별로 타격을 못 받아요. 하지만 요즘엔 유튜브라던가 인터넷 막 이런 데 자극적인 기사, 선동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안 가면 정말 그 지역 문화가 박살나는 것처럼 너무 오버해서 써놨던데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지금 실제로 제가 스트리밍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일본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처럼 뭐 화이트리스트 이슈라던가 불매운동이라던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이 생방송에서 다 모든 채널 돌려보면서 보여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그런 뉴스도 별로 안 나오고 일본에서 지금 뭐 가장 요즘에 인기 있었던 그런 뉴스가 이거예요.
일본 개그맨들, 개그맨 소속사 뭐 갑질 폭로 사건과 뭐 사기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이것만 한 달 내내 주구장창 보여줬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던가 불매운동이라던가 이런 거 TV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요 방탄소년단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돔투어 콘서트로 500억 정도 벌었었고, 음반 판매량이 얼마다? 음반 판매량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써진 금액이 얼마냐. 여기 보시면 52.7억 엔이니까 538억 원이거든요. 538억 원. 그러면 일본에서 최소 수입이 1000억 원 이상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또 출연 금지가 당하거나 뭐 그러면은 또 우리 쪽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면에 타격이 더 생기겠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동방신기라던가 보아라던가 한류 가수들 다 출연 금지되고 그랬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독도 방문 사건 그때 있었는데, 한국에는 가수들이 출연 금지됐다라던가 탤런트가 못 나오게 됐다, 그런 뉴스 못 들었었죠. 왜냐면은 그런 뉴스가 한국에 퍼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쪽 대통령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는 뉴스가 거의 안 나왔어요. 쟤네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뉴스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 얘네도 똑같아요. 예전에 동방신기라던가 이런 애들, 이거 일본어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동방신기라던가 여기 한류 탤런트들을 입국을 못 시키게 했어요. 비자를 안 줬어. 비자를 안 줘가지고, 보시면 이거 번역해서 보세요. 비자를 안 줘가지고 한국 가수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안 됐고, 케이팝 자체가 없어졌어요. 2012년도 8월부터서 아예 없어졌어. 그래서 SM 점화를 3번 가고 난리 났었다. 그때 이게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거의 기사가. 근데 일본 쪽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것처럼 요 방탄소년단들도 나중에 지금처럼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지면은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뭐 벌어오는 게 이 정도 되면은 일본 애들도 보복 조치로 얘네들 그냥 비자 안 주고 활동 못하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보아, 동방신기, 막 윤사마, 뭐 누구야 최지우 다 막았는데 얘네를 못 막겠습니까? 이거 너무 국뽕에 취하지 마세요. 이거 뭐 지역 경제 타격 때문에 콘서트 못 열게 하지 않거나 뭐 국민들이 반대할 거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 뉴스만 너무 믿고 그러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흑자 전환한 보혜양조는 지난 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여기 분기별로 보시면은 지난 분기는 3월은 괜찮았는데 전년도에 안 좋았죠. 연간으로 보고 마이너스 나서 희망퇴직 받고 되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았는데, 영업이익 4억 원에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게 흑자 전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런스를 충족했나 봐야죠. 우리는 가이런스, 얘는 없네요. 왜 없을까요? 그만큼 회사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배당도 안 주고 별 볼 일 없는 회사들은 저렇게 가이런스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해도 안 오르죠. 여기 보면은 실적 속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컴퓨터가 쓴 거야. 컴퓨터 AI가 쓴 거라서 이 관심 없는 주식들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기계가 쓴 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주식은 아시죠? 옛날에 테마주, 정치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 테마주신 다 아시죠? 유시민 씨 테마주라서, 유시민 씨가 뭐 대선 출마한다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올라가기 힘들어요. 실적으로도 어림도 없죠. 지금 4억 갔다가 어떡합니까? 분기 4억 갔다가 실적 나온 걸로 이런 거 올라가기 힘듭니다. 뭐 기술적으로 이런 데서 잠깐 올라오고 했지만 연중 최저치 찍었다가 지금 그렇죠. 이것도 대선 이슈 있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유시민 씨 아시죠? 지금 알릴레오에서 계속 나는 대선 안 나가요 할 때마다 주가가 쭉 내려가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한국은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보험주는 계속 내립니다. 삼성화재라던가 삼성생명, DB손해보험 연중 최저가 가고 있죠. 연중 최저치를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은 금리는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험주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일도 만약에 외국인 코스피를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10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지난 10월 폭락장에는 외국인이 9일 동안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코스피를. 그런데 지금은 환율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10거래일 가까이
연속 매도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내일도 매도가 나오면은 아마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외국인의 사상 최대 코스피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투심이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일 꼭 매수하기를 기도해 봅시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간 외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